지난 2013년 한국 정부는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란 에이사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전자광학 표적 획득, 추적 장비, 전자파 방해 장비였습니다. 하지만 2015년 미국 정부는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며 KF-X 개발의 차질을 빚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한국의 4대 핵심 기술 개발 의지에 불을 지피는 상황이 되는데요. 군사기밀 중 최고등급의 국가비밀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은 한국이 KF-X를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개발하기 위한 한국이 구사한 고도의 연막작전이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전투기는 거의 대부분이 미국제 전투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투기를 한국산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이고 한국이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다고 나서면 어떻게든 반대할 것은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4대 핵심 기술을 미국에게 요청한 것이죠. 반대로 미국은 한국이 이런 핵심 기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우리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다 중도에 포기하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의존할 것이라는 심산으로 한국의 KF-X 개발을 묵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투기 개발을 천명했을 때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미국이 생각해도 전투기 개발은 쉽지 않은 일이며 설사 진행한다 하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심지어 다른 국가와 기술 협력을 통한 개발이 아니라 한국 국제 기술로 개발한다고 나섰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좌초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누구나 KF-X는 실패할 것이라고 공감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 미국에게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실패할 것이라는 뉘앙스를 미국에게 풍기면서 KF-X 사업을 아무 외압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은 미국의 4대 핵심 기술 이전은 처음부터 꿈도 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KF-X 전투기 사업 이전부터 한국은 독자적으로 이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근차근 4대 핵심 기술의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국의 4대 핵심 기술 덕으로 한국의 여론이 KF-X로 집중되면서 이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반면 미국은 KF-X는 실패할 것이라고 확실했기 때문에 더욱 이 사업의 진행을 앞장서서 도와주게 되는데요. 그래야만 실패도 더 빨리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미국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의 드라마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었을 것인데요. 한국이 그토록 원하던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면 당연히 한국의 KF-X가 좌초했어야 하는데 한국이 어이없게도 이 기술을 독자 개발한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미국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전자전 비행모의 시험대 통제실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들을 대상으로 시연화가 열렸습니다. 지름 30cm, 송수신 모듈 500개로 이루어진 프로토타입 에이사 레이더가 81km 거리에서 접근하는 가상 적해 6대를 동시에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아군 전투기 2대는 노란색 세모골로 동시에 표시가 됐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가 전투기 8대를 동시에 탐색, 추적하면서 적해와 아군기까지 식별해내는 능력을 확인한 것인데요. 당시 대한민국의 에이사 레이더 기술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80%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프로토타입 레이더는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 경량화해야 하고 모듈에서 발생되는 열을 냉각수를 이용해 균일하게 지키는 기술 등을 추가로 개발해야 하는 과제도 남겼지만 이는 한국의 독자 기술로 이룬 쾌거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개량을 거듭해 지난해 11월 방사청은 송수신 모듈이 1088개에 달하는 시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공개한 에이사 레이더의 가장 핵심 소자인 지라갈륨 반도체 소자는 다이아몬드 공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기존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를 피해가면서도 전력 중폭율이나 열전도율이 훨씬 높아 내열성도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테스트를 담당했던 이스라엘 엘타사는 우리 기술진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하드웨어가 자국산보다 훨씬 성능이 뛰어나다며 자국의 수출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는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에 착수했지만 우리 민간 기업들의 힘도 컸습니다. 결국 민, 관의 협력으로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4년 만에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를 한화 시스템이 개발에 성공했고 전자파 방해 기술은 LIG 넥스1이 개발에 뛰어들어 성공해냈습니다. 또한 개발 경험 부재로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 지원과 객관적인 신뢰성 확보 문제는 해외 기술 협력으로 해결했습니다. 2017년 에이사 레이더 개발을 위해 스웨덴의 사부와 세계 통합 소프트웨어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이 레이더 시스템의 테스트는 이스라엘의 에이타 시스템즈가 맡았습니다. 이렇게 전투기 핵심 기술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개발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의 방산업계가 개발을 완료한 에이사 레이더는 중거리 지대 공유 도무기 천공이 유일했습니다. 차기 호위함 FFX-3 에탑들의 에이사 레이더는 아직 전력화가 되지 않았고 먼저 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 개발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국산 기술이어서 한국의 의지대로 활용 가능해지면서 유, 해, 공의 모든 무기체계와 유도미사일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즉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무기체계에 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산이기 때문에 수입산보다 현저히 적은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이사 레이더의 강점은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정보 처리 속도가 1000배가량 빨라 대응 수준의 차원이 다릅니다. 레이더 스텔스 성능 향상에도 에이사 레이더가 유리하고 적 레이더 교란 등 전자전 능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탐지 거리 및 범위도 확대됩니다. 또한 전투기 송수신 모듈이 수백 개에서 1000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중 모듈 몇 개가 고장이 나더라도 기능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송수신하는 모듈 덕택에 공중과 지상의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하거나 추적이 가능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해드리자면 에이사 레이더 개별 소자가 사용하는 전력은 사와트에 불과해 탐지를 위한 전파 조사 시적의 레이더에 역감지되는 확률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이로써 상황인식 능력이 향상이 되어 기계식 레이더에 비해 3에서 4배가량 전투 능력이 향상되게 되면서 복수의 표적과 동시 교전이 가능해져 전투기 성능을 끌어올 뿐만 아니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 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공격력은 극대화되고 전투기의 생존성을 올려주게 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기술 때문에 에이사 레이더가 각광을 받는 것입니다. 보다 먼 거리를 탐지하면서 적 전투기가 자신이 탐지됐는지도 모르게 끝까지 상대방을 레이더로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이야 말고 에이사 레이더의 최고의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의 탐지 거리와 해상도는 에이사 레이더의 송수신 모듈 수, 전파의 순간 출력 세기에 비례합니다. 반면 송수신, 소자별 전파 출력은 높을수록 적 레이더의 탐지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치 소재의 출력은 높을수록 단위 면적당 필요한 스위치 수가 감소하는 이점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이용한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해 군사 선진국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에서 기존의 지라갈륨 스위치 소재를 새로 개발했는데요. 바로 직전의 소재가 20W급인데 반해 새로 개발한 소재는 50W급입니다. 연구진이 만든 지라갈륨 소재는 출력과 경미의 성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기존의 서큘레이터를 대체해 부피는 최대 450배, 무게는 10%까지 줄일 수 있게 되어 송수신을 감당하는 레이더 소재의 모듈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기술 협력 중인 이스라엘 엘카사와 스웨덴 사부에서 대한민국의 에이사 레이더 하드웨어 관련 기술은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내리게 된 것인데요. 출력은 더 높고 크기는 작아진 스위치 소재 개발 성공으로 기존의 C 제품에 적용된 단위 면적당 송수신 모듈 수는 1088개에서 더 늘게 되었습니다. 이런 첨단 공법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같은 단위 면적에 더 많은 소재를 배열해 훨씬 먼 거리와 더 작은 물체에 대한 탐지가 가능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에이사 레이더와 비교해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한국의 에이사 개발 초기에는 자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F-35 등에 사용되는 에이사 레이더에 비해 성능이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시제품의 송수신 모듈 수는 1088개로 프로토타입의 탐지거리는 81km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자통신연구원의 스위치 소재 개발로 전문가들은 KF-X에 장착할 에이사 레이더의 최종 송수신 모듈 숫자는 1200개를 초과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상 경쟁국인 중국 제20의 에이사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사 제품을 장착했습니다. 이스라엘 JL-02 에이사 레이더는 탐지 거리 160km로 모듈 수가 1290개입니다. 따라서 또 KF-X에 실제 장착하는 에이사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중국 제20과 F-35의 중간쯤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최신형 전투기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미 F-22는 APG-77V1, 우리 공군도 도입한 F-35는 APG-81 미 함재기, FA-18E 슈퍼호넷은 APG-79 에이사 레이더를 각각 장착하고 있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전투기뿐 아니라 지상 장비, 함정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중국과 주한 미군 배치 논란을 겪었던 미국 고고도 요격 미사일 서비의 AN/TPY-2 레이더도 에이사 레이더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추적, 감시하고 있는 이스라엘제 그린파인 레이더도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세종대원함과 율곡2함, 서해류 쌍용함 등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함 중 가장 큰 7,600톤 급으로 세계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라는 타이틀로 국민들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함에 장착된 AN/SPY-1D 레이더는 미국에서 들여온 비능동형 전자주 40 위상 배열 레이더입니다. 현재도 상당수의 해군 함정이 이 레이더를 사용합니다. 비능동형 전자주 40 위상 배열 레이더는 소수의 송수신 모듈에서 단일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여러 신호와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에이사에 비해 표적 탐지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능동형 전자주 40 위상 배열 레이더는 에이사 개발 전 중간 단계로 개발한 레이더라고 보면 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에 성공한 에이사 레이더의 주라 갈륨 소재는 기존 레이더 소자인 갈륨 비소를 사용할 때와 비교해 민감도가 32배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2024년 모습을 드러내는 차기 호위함과 2030년대 중반에 완성되는 한국형 차기 축함 KBDX에는 에이사 레이더 장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기술진이 공개한 함정용 통합 마스트 4개 면에 고정형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해 최대 4,000개 목표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존 최고 성능의 에이사 레이더를 국산화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각종 전투 자산들과 새로 도입하는 전투 체계들의 레이더를 점진적으로 국산 에이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요격 미사일, 엠셈 한국형 4대 SM 미사일 요격용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해군 초경 사격용 레이더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차기 국지방공 레이더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드론 방어 체계도 신속 시범 획득 사업에 성공해 국산의 의사가 적용됩니다. 이번 성공으로 2021년 6월경 육군, 해군, 공군의 인도호 시범 운영되어 향후 우리 군의 드론 방어 체계 구축을 담당할 예정인데요. 이 기술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으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km 이상 떨어져 비행하는 초소형 팬텀, 드론 식별 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5km 이상 탐지 가능한 결과를 얻었고 최근에는 매트리스 600과 같은 소형 드론을 8km까지 탐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신속 실험 획득 사업에 포함된 레이더 연동 아크 드론 통합 솔루션 사업은 레이더를 통해 중요 시설에 접근하는 적의 소형 드론을 탐지하고 전파 교란으로 무력화합니다.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의 에이사 레이더의 현 기술은 개발 단계를 지나 응용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국산 F-15K에 실린 APG-63V 레이더와 KF-16에 탑재된 APG-68 레이더는 비대식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에이사 레이더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국산 에이사 레이더가 아닌 해외 도입군이 장착됩니다. 그 이유로는 미국산 전투기라는 점과 미국산 기존 무장 체계와의 통합성 때문입니다. 국산 전투기가 아니면 국산 에이사 레이더로 교체도 불가능한 것에 반해 대한민국이 개발한 FA-50에는 국산 에이사 레이더가 장착될 계획입니다. 또한 국산 전투기 KF-X도 한국이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가 장착됩니다. 한국은 다른 모든 국가가 실패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결과를 깨고 한국의 독자 기술로 전투기를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상급의 에이사 레이더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한국형 에이사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앞으로 개발되는 한국산 무기 체계에는 한국형 A사 레이더 탑재가 가능해졌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